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필기 간연도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017년 전기기사 전력공학을 제2과목 전력공학을 풀어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필기 간연도 문제는 어떤 유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뭐 배운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고, 예를 들면 1장에서 몇 개, 2장에서 몇 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연도에서 계산 문제가 몇 개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설명 문제가 간연도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고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조기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리 해봤는데 역시나 이걸 풀어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기는지 그 조금씩 18년, 17년, 19년 이런 간연도 문제 풀면서 이제 계산 문제는 어떻게 조금씩 바뀌는지, 그럼 기존과 어떻게 똑같은지, 총 20문제 중에 간연도와 똑같이 몇 개가 나오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 간연도 자체를 갖다 뭐 문항을 많이 해서 또 합격이 되지만 이 간연도를 푼다는 얘기는 이 강의를 듣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65점 정도, 60점 이상 나와야 이걸 풀 때 총 복습을 한다든가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면 분석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냥 간연도 이거 보고 간연도에서 시험 봐 이런 개념을 보다는 분석에 좀 필요하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매번 분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계산 문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 플러스 공식 문제가 많이 나와 한 5개 정도. 나머지 설명 15개가 나오는데 15개에서 한 2-3개, 한 3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는 어떤 게 나온다? 새로운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다. 오케이,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개는 거의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12개는 간연도의 판박이, 보통 3-4개는 항상 보다 간연도에서 안 나왔던 새로운 유형이 나오고 나머지 계산 문제가 한 5개, 4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분석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연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는데 이걸 계속 뭐 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 이걸 깊게 파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정규반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 복잡한 어느 정도만 딱 해주고 넘어가야지. 이거 뭐 정규반처럼 우리 기초과정처럼 다 훑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기사 2017년도 1회 제2과목 전력공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간연도 한 회당 보통 20분 정도에서 15분 사이로 전력은 끝낼 거고요. 나중에 설비를 전기설비 판단 기준 저하고 만나는데 그거는 또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릴 거예요. 많으면 이제 20분? 계산 문제 들어간다면 20분 정도? 그래서 20분에 15분 사이에 되고, 그래서 어닝 타임이 한 20분 정도 될 거고요. 피니시 타임이. 그 다음에 이제 설비는 한 15분? 이 정도 될 겁니다. 일단은 이제 전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회 1번. 송전용량이 증감에 따라 사고전류, 단락지락전류도 커지고 있다. 경감대책이 다음 중 틀린 거. 자, 전압을 높인다. 어차피 여러분들 단락전류만 보더라도, 그죠? 단락전류는 전격전류 몇 배가 된다? 대략 한 20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격전류가 커지면 그 곱하기 20이니까 전류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전격전류를 작게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전압을 높인다. 여러분들 P는 VI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일정할 때, 그쵸? 죄송합니다. 얘를 갖다가 전압을 높이면 얘가 일정할 때 전압이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류가 작게,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작아지니까 사고를 겪는다. 맞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고 난 모선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사고 난 회선을 분리해서 사용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분리하고,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이게 답인데요. 보통 사고 전류는 어떻게 구하죠? 요거는 임피던스분의 전압 이렇게 구하죠? 그죠? 단락전류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래서 단락전류는 어떻게 한다? 임피던스 역수가니까 얘를 크게 하면 얘가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입니다. 자, 2번. 피대기 구비 조건이 아닌 것. 이렇게 배웠어요. 먼저, 우리가 필기에서 배웠던 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상은 이항이면 어떤 상? 그렇죠? 상은 높은 상. 두 번째, 충격. 이항 상 받을 때, 이항 군대에서 상을 받을 때 높은 상 받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양 충격 먹을 때, 충격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어저께 TV를 봤는데 그 드라마가 갑자기 그 주인공이 충격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충격은 날 수 좋다 그랬고, 속 좋아요. 술 많이 드시는 거고, 쟤는 나보다 월급이 낮아야 되겠죠. 그지? 그렇게 배웠잖아요. 답은 1번이죠. 3번. 그림과 같이 일반 임피던스잖아요. 임피던스. 그죠? 요 임피던스는 ABCD가 어떻게 나왔죠? 1Z
0, 1, A, B, C, 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1, Z, 0, 1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데 여기 이제 수강생들이 좀 있은 상태에서 찍으면 이제 이 목소리가 울리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수강생이 없고 혼자 찍기 때문에 약간 울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 그 칠판을 잘 보기 위해서 조명을 조금 설치하다 보니까 그죠? 약간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1Z01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몇 번 틀렸죠? 1번이죠. 그래서 Z 플러스 1이 아니라 뭐다? Z가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됩니다. 좀만 당길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영상별록. 영상별록이 ZCT죠? ZCT. 그래서 영상별록에서 영상별록에 사용하는 계전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얘는 지락에 관계되겠죠? 지락. 그래서 이제 지락에 관계된 게 다 G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라운드 릴레이라든가 SGR이라든가 OCGR이라든가 그쵸? 다 G가 들어가면 무슨 사고? 지락에 관계된 계전기다라고 해서 이 G가 우리말로 뭐 접지, 지락.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요 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셀렉티브 그라운드 릴레이. 그래서 답 4번. 증식비가 1보다 큰 원자력에서 증식비 1 큰 거는 이제 고속 증식로가 되겠죠? 몇 번? 4번. 이런 건 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 발생입니다. 코로나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향이죠. 좋은 건 아닙니다. 부식, 오존가스의 부식 발생하고요. 손실이 일으키죠. 그 해설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코로나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전파장애, 잡음에 의한 전파장애, 그다음에 고주파 같은 게 유전이 일어나고 코로나 손실 공식에 물어봤는데 코로나 손실 기억나시죠? 코로나 손실은 이제 공기 상태 밀도에 241에다가 F 플러스 25에다가 어쩌고 이렇게 나가죠. 주파수의 비례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주파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정기반 때 제가 물어보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잖아. 코로나 손실은 주파수에 비례하고 밀도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D분지 R에다가 뭐가 있었죠? 2 빼기 2 제곱에 비례한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했죠? 공식 찾을 때 마이너스 5승은 답이고 요게 많이 나오고 요 공식 비례 이건 대인계전압 빼기 인계전압 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거 세 가지 정도 알아요. 이건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셔라. 여기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요 끝에 등등등 마이너스 5승을 찾으면 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6번에 4번. 7번. 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화력에 나왔던 건데 사실 좀 간연도에서 많이 한번 나오긴 나왔는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냥 넘어간 문제였는데 나왔어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화력발전소에서 온도가 높은 온도가 540, 그다음에 저온이 30도일 때 이게 이제 도시잖아요. 근데 연력하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켈빈 온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켈빈 온도가 절대 온도 273도죠. 그래서 고온계는 273도에다가 현재 얼마? 540, 그럼 813이 나오고 전기에서도 273도에다가 온도 30도 그래서 303 켈빈 온도가 돼요. 이때 효율인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효율이란 것은 현재 저온에서 그죠? 저온에서 고온계까지 올라갔을 때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요게 0.37이에요. 대략 0.37이었는데 결국 효율이 얼마가 돼서 0.37이니까 빼기 1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 빼기 0.37하면 되겠죠? 그러게 되면 요 식기가 얼마 나온다? 0.627 나오죠. 그래서 이걸 곱하기 100하면 62.7%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이 62.7%가 돼서 0.37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 됩니다. 답은 그래서 62.7% 4번입니다. 전선의 굵기를 고려사항 아닌 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런 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절연장. 그래서 허용전력 전압강화 기계 강도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절연장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 3대 요소 설계 시 옥내 배선에선 세 가지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그림과 같은 영상, 정상, 역상. 기억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영상분, 기억나시죠? 영상분은 나오게 되면 몇 배? 3배가 된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내 친구 누가 있다? 영삼이가 있다. 영상분. 그 다음에 제던과 제투는 같은데 영상분에만 3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몇 번? 1번 되겠죠. 영상분에만 3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정상과 역상에 3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고. 10번. 안정도 대책에서 거리가 먼 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리액턴스를 작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페로 차단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틀렸죠. 우리가 이제 고속 제페르 방식 쪽에 들어가면 가도 안정도에 보면 소호 리액터 접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정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개폐할 수 없다. 없다고 했죠? 그럼 무바시만 가능하니까 누구? 달록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2번이고요. 자, 12번. 조상 설비가 아닌 거. 조상 설비는 위상을 조정하는 거 아니야? 안정도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콘덴서가 있고, 그 다음에 리액터가 있고, 이 두 놈 기능 다 가지고 있는 게 누가 있어요? 동기, 조상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얘기죠. 그래서 이제, 1번,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이게 이제 콘덴서 리액터를 합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합된 거를 얘기하는 거고. 콘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 리액터가 이제, 병렬 리액터죠. 들어갔고요. 답은 그래서 2번이죠. 개폐기 한 게 없고요. 13번. 요건 약간 변형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변형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나오잖아요. 자, 13번. 중성점 접지. 6점 문제죠. 목적이 아닌 거. 우리가 변압기가 이제 Y결선이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송전소로 Y결선이고 중성점 접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6장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이 이상진압 방지. 그죠? 일선진압 시 이상진압 방지. 두 번째가 단진이 가능하다. 그죠? 계전기 동작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지락 아크를 제거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상진압을 억제한다. 그 다음에 계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정도를 증진시킨다. 우리 소우 리액터 보면은 조금 전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소우 리액터에서 안정도 좋게 한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전 용량 관계없죠. 송전 용량 증가하는 건 누구냐면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복도체. 복도체, 다도체 쓰게 되면 얘는 직경이 커져서 반지름이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L값이 작아지고 C값이 커지잖아요. 그죠? 우리 코너를 할 때. 그래서 송전 전력 또는 송전 용량에 보면 이런 공식이 있죠. 시릴부화법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는 특성 임피던스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송전 용량, 일명 실버법이라고 하죠. 서지 임피던스 로드법이라고 해요. 서지 임피던스 로드법이라고 해서 간연들 많이는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우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이거 아마 내가 설명했던 건데, 그래서 얘가 커지니까 얘 커지죠? 얘 작아지니까 얘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 1번이고. 14번, 원자력이 또 나왔어요. 원자력이 보통 한 문제인데, 이번엔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기억과 디귿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 근데 여기서 뭐냐면, 기억만 잘 보시면 돼요. 기억만 맞추면 뒤에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원자력이란, 그렇죠? 중성자가 핵분열 등에서 핵으로 바뀌면서 핵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핵 결합이냐, 핵 융합이냐, 핵 반응이냐, 그렇죠?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뭐예요? 핵 융합이죠. 그래서 이제 방사선 빼고 이제 중성자가 쪼개지면서, 그쵸?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또 쪼개지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제 융합이 된다. 그래서 핵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해서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원자력의 일반적으로 무거운 원자력의 핵 분열이 가벼운 핵으로 바뀌면서 발생된 핵 분열 에너지 이런 것을 써서 핵 융합 발전형이 뭐냐? 원자핵을 융합하여 무거운 핵으로 바뀌면서 핵 반응의 전해 전량 등등 방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열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핵 융합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번. 좀 더 아까 얘기했었어요. 영상, 정상, 영상. 비슷한 게 또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있네. 여기죠? 얘와 얘는 같고 얘는 3배가 크죠. 그래서 당연히 2번이 되겠죠. 16번. 2도 구하는 공식. 사실 뭐 2도 구하는 공식이 쉽잖아요. 2도 D는 어떻게 구하죠?
8t분의 WS제곱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8에다가 얘가 수평 장력인데 걔가 얼마 줬어요? 1000을 줬고요. 그 다음에 얘가 1m 무게인데 얼마? 2kg. 에다가 경간 X가 얼마? 200. 얘 제곱이면 요게 10m가 나옵니다.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17번. 보호계정기의 목적이 잘못된 거. 비율차 전기, 내부 고장 검출이죠? 배웠던 거고요. 그래서 들어온 변압기에 들어온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차. 그래서 내부 고장 검출. 자, 전압 평형계전기. 잘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 역상계전기. 여기 배웠잖아요. 역상계전기는 불평이. 내가 역삼동 가면 불고기가 유명하다. 기억나시죠? 역상계전기. 또 역상 같은 말입니다. 불평이 맞고요. 과전압계전기는, 이 과전압계전기 뭐예요? 전압이 커지면 동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락이 되면, 뭐가 되면? 단락이 되면 전류가 커지는 거지 전압은 관계가 없어요. 그 단락이 되면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과전류 계전기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16번이 몇 번이다? 17번에 4번이다 이거죠. 자, 18번. 초과 송정기 단권 변압기, 사실 기기 문제인데요. 기기 문제가 가끔 이제 사실 기기, 전력 이런 거 비슷비슷한데 한두 개씩 섞여 나오는데 단권 변압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쓰는 변압기가 다 뭐예요? 1차와 2차 이렇게 있죠? 이거 이건선 변압기라고 단권 변압기라는 것은 여기 1차가 있고 여기 2차죠? 그래서 1차와 2차가 따로 분리가 안 됐고 하나 그냥 코일을 같이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단권 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장단점은 있어요. 코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두 개잖아요. 그 가볍고 코일량이 작으니까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그만큼 효율이 좋고 단점은 그 대신 단락전류가 임피던스분의 전압인데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그 대신 사고 전류가 커진다. 그 다음에 절연이 안 됐기 때문에 1차 측의 사고가 2차 측에 그대로 전달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일단은 2번이죠. 단락전류가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9번. 선택 지락 계전기. 이게 뭐냐면 SGR이죠. 그러니까 지락사고 나면 지락상 사고를 선택한다. 셀렉티브 한다. 지락사고 났을 때 그런 계전기다. 릴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번입니다. 그러니까 2에서 1행은 다해선이죠. 그래서 답 1번.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비접지에서 일선 지락전류. 보통 이제 여러분들 델타 결선이잖아요. 그죠? 비접지가. 배전솔로 해서. 그랬을 때 여기에 흐르는 지락전류.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는, 대제 저항은 이제 없는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분의 전압인데, 그쵸? 이렇게 돼서. 이게 또 왜 갑자기 이거 왜 나왔느냐? 델타 결선은 선광과 상이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이렇게 의심을 가신 분들은 왜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느냐? Y 결선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지금 이걸 딱 반문하신 분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누쌤이 왜 나오냐라고 하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에요. 공부 안 하신 거니까 다시 죄송하지만, 앞에서 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 그래서 요 임피던스가 3오메가 10분의 이렇게 하죠. 저항은 무시하니까. 대제 저항 없는 걸 보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죠? 지락전류 그래서 이게 올라가니까 3오메가 C에다가 이렇게 돼서 그죠? 루트 3에다가 오메가 C V 암페어가 된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락전류는 C가 만든 전류니까 C는 빠른 전류잖아요. 그죠? 빠른 전류. 그래서 거기 3번에 빠른 전류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1회 전력 공학 2과목 문제를 한 20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보이고 어떤 유형이 똑같이 나왔고 어떤 거는 어떻게 조금씩 바뀌었는지 그런 유형을 보시면 참고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마치시고요. 잠시 후에 2017년도 17년도 2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